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목만 보셔도 공감하실 겁니다. 제목만 봐도. 자,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 건 왜 못 참을까랍니다. 여러분들 뭐 직장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에요. 항상 등장하고 이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일이 있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사람이 힘든 건 답이 없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일이 있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사람이 있는 건 답이 없다. 아니 아니 왜 그냥 답이 없다고 이렇게 다놓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왜 답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고개를 끄덕이지? 거의 뭐 직장 세계에서 거의 명제로 통하죠, 이 말이. 명언으로 통하죠. 아니, 일은 참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 못 참는 거지? 사람 나름 아닌가? 하기 나름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이 말에 공감할 거예요. 대부분은. 특히 조직 사회를 경험했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 문구에 대해서 반기를 내밀지 못할 겁니다. 왜냐? 공감하기 때문에. 아주 아주 공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못 참을까? 아니, 일은 참아도 왜 사람 못 참지?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야? 사연은 아니지만 자주 아유, 고민했던 주제라 잘 부탁드립니다. 휴. 아유, 또리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음, 이 말을 공감하실까요, 도리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군가의 눈밖에 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일하고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일적으로 문제가 없이 해도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게? 이게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일적으로 많이 못했다. 뭐 근무 시간 그 근무 시간이 뭐 지각을 했다. 소홀히 했다. 불량을 했다. 실수를 했다. 저 말 공감하는 게 군대 생활할 때 하도 또라이 선임들이 괴롭혀서 저도 조기 전역 하고 싶었었는데 참았습니다. 아우,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로얄님. 내가 정말 진짜 뭐 인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군대에서도 여러분 공감해요. 군대에서도 저도 공감했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뭐 누가 되는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내가 진짜 맞은 짓을 했다거나 갈굼당한 짓을 했다거나 그랬으면 괜찮은데 누가 봐도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한테 문제가 없어. 근데 특정 한두 명이 날 존나게 괴롭혀요. 예.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내보고 뭐 문제 없고 군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두 명이 날 괴롭혀.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이 뭐 모든 상사가 다 힘든 게 아니라 나랑 가장 자주 보는 한두 명 때문에 힘들어. 군대도 있잖아요. 모든 선임이 다 힘들다기, CMA님 오세요? 모든 선임이 다 힘들다기보다는
나랑 가장 자주 보고 나랑 같이 근무 자주 서는 그 한두 명이 정말 힘들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관심이 없어요. 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타 부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나랑 연관이 없어. 그럼 누가 힘드냐? 나랑 같이 같은 부서에서 가장 자주 보고 가장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는 사람이 갈구는 거 봤어요? 타 부서에서 갈구는 거 봤어? 거의 없어. 아예 없어 그냥. 보통은 바로 옆자리, 같은 부서, 아니면 같은 라인, 아니 같은 근무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두 번째. 괴롭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데 뭐냐 하면 이게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서 괴롭히는데 막상 멀리서 눈에 안 띄어요. 그런 경우 많아. 가까이서 있을 때 사람 안 볼 때 괴롭히는데 막상 멀리서 볼 때 저 사람이 날 괴롭힌다. 날 괴롭힌다. 날 못살게 군다. 그걸 몰라요. 그냥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지독하게 갈구는지 몰라요. 괴롭히는지 몰라. 그리고 원래 회사라는 게 여러분 뭐 조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타 부서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정을 몰라요. 우리 부서 일만 관심을 가지지 타 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야. 타 부서에 어떤 누구가 뭐 누구 직원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히는데 막상 타 부서에 있는 멀리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괴롭히는지 잘 대해주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출근을 하는 그 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하루 왼쪽이 붙어 있다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잠깐 보고 끝이에요.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자주 보잖아요. 애인보다 자주 보는 사이 아닙니까? 어? 출근할 때 뭐 일할 때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점심 먹을 때 붙어 있고, 회식할 때도 붙어 있고, 출장 갈 때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잖아요, 무슨. 특히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괴롭히면 진짜 힘들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보고 욕먹으면 괜찮아. 어쩌다가 한두 번씩 보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루 왼쪽이 붙어 있는데 괴롭히면 그냥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이. 맨날 뭔가 고문당하는 기분이야. 예, 고문당하는 기분. 자주 보는 사람을 괴롭히면. 그래서 힘든 거야, 이게. 힘든 거야.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말 요즘에 자주 나오잖아요. 가스라이팅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가스라이팅 할 수가 없어요.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그냥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경우, 가장 밀접하게 자주 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가스라이팅이 가능해. 얼마 전 연예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애인 사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남 사이에 가스라이팅 가능하겠어요? 애인 사이고, 애인 사이라는 거 뭐냐? 내 영역까지 들어왔다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가능한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내 부서 안에 들어왔잖아, 이 직원이. 나보다 밑 아닙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나한테 내 일을 배워야 되고, 내가 하는 말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내가 뭐라 하더라도 너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어. 도망갈 수 없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이 세 번째 말 들으시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또리님, 세 번째 말 들으시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작정하고 괴롭히면 답이 없어요. 괴롭힌 쪽에서 진짜 인생 건다는 생각으로 괴롭히면 답이 없어, 이게.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 어떻게 하는데요? 작정하고 괴롭히면? 당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당하는 사람 뭐 폭탄에 터트려야 됩니까? 작정하고 나를 막 진짜 욕하고 막 하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마땅한 답이 없어요. 눈에 쌍시지 켜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막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타파할 거예요? 군대가 유독 힘들었던 게 보기 싫은 선임을 일과 끝나고 잠잘 때까지 봐야 한다는 것인데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니 그 고통이 생각보다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 괴롭히는 쪽이 얘 한번 골 때리게 한번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작정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영진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영진이 경찰 공무원 시험 본다고 했죠. 경찰 조직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영진님. 영진이 잘 들어야 돼요. 특히 공직 사회가 3번의 케이스가 많습니다.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3번의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공무원들 자살 많이 하잖아. 3번 때문에 3번. 경찰 공무원 자살 사건도 이거 3번 때문에 그래요. 경찰 공무원 자살도 굉장히 많아요. 3번 때문입니다. 뭐 칼에 찔릴까봐? 그게 아니에요. 상사가 작정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작정하고 괴롭히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뭐 간부급들. 경찰을 치면 경감, 경정 이런 사람들 있죠. 계장, 과장급이.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얘 조져야겠다 생각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공직사에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3번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유퀴즈 그것도 마찬가지야. 3번 케이스야. 그 7급 공무원 사건도 이거예요. 작정하고 간부급 된 사람이 괴롭히면 특히 공무원은 왜 닭이 없냐 하면 그 상급자가 하급자를 떡 집어넣듯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싫은 소리 못 하잖아. 공무원 조직은 특히. 밑에 있는 직원이 위에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 하잖아요. 왜냐? 싫은 소리 한 번 했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특히 공무원은 입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이 무거워야 되잖아.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방정 한번 잘못 돌리면 그냥 1년 내도록 지옥이야. 1년 내도록. 고기 못 두고 다녀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대장이나 과장급 이런 된 사람들한테 잘못 보인다. 그럼 뭐 경찰 생활 쪽 나는 거죠 그냥. 뭐 다른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야. 만약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그 괴롭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권력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군대 대대장급, 뭐 지휘원사급 이런 사람이 괴롭히는데 그럼 답이 없어요 이게. 답이 없다니까 여러분. 특히 그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 네 번째는 이거예요. 사람이 힘든 건 답이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다 공감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도 공감할 거예요. 이거죠. 자, 괴롭히는 쪽은 갑이지만 당하는 쪽은 을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법칙 아닙니까? 을이 갑을 괴롭히는 경우 봤습니까? 살면서 난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파트에 경비원들
겸비한테 갑질하는 것도 왜 갑질합니까? 아파트 주민이 갑이라는, 절대 갑이라는 마인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갑질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갑이다. 무조건 당신보다 위에 있다. 이 마인드가 머릿속에 깔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강북구 택배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강북구 뭐 아파트에 택배차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것도 아파트 그 입주민들, 특히 그 애엄마들 좀 소위 말하는 맘충. 애엄마들이 갑이라 생각하니까 당신들은 택배 기사들은 을이고 우리는 갑이야. 이 마인드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한 입장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슈퍼 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괴롭힌 이유가 뭐냐고요? 괴롭히는 게 이유가 없어요. 괴롭히는 게 이유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유가 없어.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사람마다 온도차가 있어. 내가 느낀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봤는데 이제 사람 간에는 궁합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사람 간에 궁합이 있어. 그냥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맞는 사람. 그냥 사람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안 맞으면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이유 없이 싫어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라리 그게 양반인데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싫어하면 정말 답이 없어. 근데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경우도 꽤나 많단 말이야. 사람 사이에서. 친구끼리도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막 싫어한다기보다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 막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궁합이 있는 것 같아. 궁합이. 서로 간의 궁합이. 뭔가 특별하게 나한테 어떤 그런 뭐 피해를 안 줘도 그냥 안 맞는 경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얘기하기 전에 아까 어떤 분이 사기업이면 괴롭히면 그만두면 되지만 공무원 공기업은 그만둘 수가 없네. 이직도 못하고. 그리고 공무원 공기업의 가장 큰 무서운 점 뭐냐 하면 특히 공무원 공기업이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품위 유지.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시죠? 공무원은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은 공기업, 공공기관, 공 들어가는 직업은 품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품위 유지. 그게 뭐냐 하면 스스로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본인한테 나쁜 소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쁜 소문. 만약에 뭐 자기가 뭐 상사분한테 뭐 시련티 낸다. 그러면 어떤 소문이 있냐면 막 상사한테 개긴다. 개념 없다. 이 소문이 쫙 깔리잖아요. 그럼 타 부서 가더라도 그 소문이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게. 왜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뭐 공직사회에서 뭐 계장 끝 된 사람이 괴롭힌다. 계장 6급이잖아요. 그럼 6급 그 사람이 알고 있던 그런 동기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타 부처에 일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어디 간다는 거, 이 사람이 조금만 연락만 취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전화하는 거예요. 임마가 다음 달에 그 능 있는 데로 갈 것 같은데 싸가지 존나 없으니까 그냥 발만하라. 이렇게 딱 얘기만 딱 해놔도 거 가면 살아남기 힘들 거야 아마. 그런 경우 진짜 많아. 입김 한 번만 싹 불어주면 거기 가도, 그러니까 뭐 인사이동에서 딴 데 가도 매나 똑같은 거야 이게. 지방직 이런 경우 봐. 지방직이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특히 간복구 되는 사람들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한 번쯤 근무해봤다거나 아니면 같이 입사했다거나 같이 들어왔다거나 다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미지 관리 잘못하면 공무원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걸요 공직사회에서. 한번 쉬는 소리 한번 했다가 낙인 찍혀가지고 기도 못 피는 사람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괴롭비가 당하는 입장에서 마땅히 구제할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5번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5번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도 반대 의견을 낼 거예요. 예. 이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니, 괴롭힘 방지법 있잖아요. 괴롭힘 방지법 발의돼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괴롭힘 방지법이, 제가 나중에 썰 풀 건데, 말이 괴롭힘 방지법이지, 이 법 껍데기만 보면 좋은 법이에요. 근데 이 알맹이를 다 뜯어서 보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니라 괴롭힘 방치법이에요. 방치. 괴롭힘을 방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조문 읽어봤습니까? 괴롭힘 방지법?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법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사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회사 안에서 어떤 폭언이나 뭐 성희롱, 괴롭힘 당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신청해야 되냐면 그 회사의 기관장, 대표이사죠. 대표이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외부 기관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 얘기한 거 회사 안에서 해결해야 돼. 대표에게 해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을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넘어가라, 참아라. 제대로 해결 안 해주는 게 더 많아. 괴롭힘 방지법이 발의됐음에도. 막상 그러니 저질러도 뭐가지 날아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힘 자체가 대표이사가 됐을 때, 대표이사가,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언론화가 안 되면 우리나라 회사가 대부분이 그냥 내부적으로 묻으려고 그래. 묻으려고 한다네. 아니면 꼬리 자르게 한다거나 밑에 직원 내보낸다거나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위에 그 사람은 살아남고 피해자만 나가고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뭐 윗사람이 어떤 그런 만행을 저질러서 상부에 얘기를 했는데 해결이 되었다거나 그 사람이 날아간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그거 뭐 윗사람, 내 사수 윗사람 뭐 날려 보냈다고 회사에 나쁜 이지 박혀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 더 많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섣불리 이것도 못하는 거야, 이게 있어도.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좀 참교육시키려고 상부에 얘기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자기 상사 날려보내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회사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나쁜 놈 찍혀버린 거야.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회사에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 문제.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특히 조직사회에서 힘이 없으면 그냥 무작정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봐도 회사의 시스템적으로 봐도 약자가 뭔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직장 문화 멀었어요. 물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이 꼰대들이 이 조직사회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이 있는 건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제 고민 사연이나 아니면 취업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 직장 상사 사수와의 어떤 그런 트러블, 고민 사연들이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와도 그 댓글들 중에 항상 이런 문구가 항상 와요. 일이 있는 건 참을 있어도 사람이 있는 건 답이 없다. 사람이 작정하고 괴롭히면 답이 없다. 이 말이 항상 나와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반박을 못해요. 반박을 못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해요. 저 역시도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닌데요, 붕어요? 붕어 형 잘못하고 있는데요? 세상 많이 변했는데요? 변하긴 변했죠. 근데
약간 변했어요. 약간. 한참 변해야 돼. 근데 그 한참 변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20년 이상은 소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년. 저희 세대가 어떤 힘을 가지기 전까지는 안 돼요. 자, 서울시 노원구청 15공무원이 노원구청의 불합리를 내부 고발하다가 조직적으로 괴롭혀서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켜버렸죠. 문제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가도 인사팀장이 그 이전에 소문을 그 기관에다 다 내버렸기에 거기 가도 소용없어요. 그 공무원은 앞으로 생활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불합리하지만 그 불합리한 게 정상인 게 대한민국 직장의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특히 가장 이게 안 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특히 공직사 일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공무원 좋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무원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사기업보다 안 좋은 것 중에 하나. 사기업 오히려 실제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실제로 이걸 이렇게 뭐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거를 잘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 사기업은 생각해보세요. 사기업은 이게 언론을 타버리면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가거든요. 사기업은 이게 특정 기업에서 어떤 뭐 근무 중에 비리가 발생했다. LH 봐봐. LH야 뭐 사기업은 아니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잘 수습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폭락하고 불매운동. 근데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조직에서. 말 그대로 공직이지 않습니까? 공직. 무슨 회사의 어떤 주식이나 매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사기업은 지장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주식 떨어져 가버리고 하루에 몇십억씩 떨어지고 아니면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물건 안 팔리고 매출 떨어지고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사기업은 그게 가능한데 이 공직사회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공직사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다. 힘을 가지기 전까지는 참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